시크릿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께 유익한 교육 정보 전해주시는 분이죠. 이 시크릿 시간 그리고 버클리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이 시간 때문에 부모님들이 똑똑해지고 있다 내가. 그리고 정말 좋은 팀 많이 얻고 있다라는 반응들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모셨습니다. 제임스 서 원장님,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와, 어떻게 1년을 저희가 이렇게 달려왔는지 벌써 올해의 마지막 인터뷰가 네. 됐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도 좀 전해주시고요. 가을 학기가 벌써 끝이 보이기 때문에 버클리 아카데미에서는 겨울방학 특강 등록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가을 동안 이제 이 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과 같이 하고 또 오늘 SAT 날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시험 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준비했던 아이들이 오늘 음, 이제 결과를 보는 날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끝나고 저희가 이제 겨울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봄 1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 학기가 마지막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학기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윈터 브레이크를 잘 사용을 하셔서 이제까지 만약 못 하셨더라면은 이제 점프 스타트를 해주시고 이렇게 마르치나 메이나 준 SAT를 준비하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정말 그 1년 캘린더를 보면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매 그 학기마다 또 방학 때도 사실 굉장히 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뭔가가 부스트업 시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그러면 겨울방학 섹션이 있는 겨울방학 특강이죠. 겨울방학 특강은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12월 26일부터 1월 6일까지예요. 1월 그래서 4일까지? 4일까지요. 네. 네, 그래서 8일 동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 이어 빼고요. 그래서 SAT나 ACT 공부 좀 소홀히 했거나 좀 보충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학기 말이다 보니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저희 학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네. 저희는 이제 부모님들 위주로 하는 상담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서 위주로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학생과 같이 오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아이와 부모님 다 같이. 네. 그래서 둘 다 들어야 둘 다 변화가 되겠죠? 네, 그죠. 그래야 이제 브리지 역할도 하고 네. 또 제가 말하는 거하고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가 듣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말 그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상담을 받고 집에 가서 내가 버클리에서 들었는데 이렇더라 하는 것보다 아이와 같이 버클리 아카데미에 가서 상담을 받을 때 사실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좀 이렇게 잔소리로 듣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의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조금 자기한테 좀 음. 익숙하지 않거나 그러면 거기에 거부 반응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항상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하기 때문에 조금만 말이 그쪽으로 간다 싶으면은 이제 귀를 닫아버리죠. 그렇죠. 채널을 꺼버리죠. 네. 대입 전문가인 원장님께서 직접 조언을 해주면 사실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진지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상담을 진행할 때 막 아이들 눈빛이 바뀌고 이렇게 집중하는 걸 느끼시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좀 시큰둥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 엄마 아빠가 끌려온 끌려온 듯. 경우. 그러다가 이제 저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뭔가 통하는 게 저도 이제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비슷한 부모님을 가지고 있었기 네. 때문에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통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오픈업을 하면서 네. 그때 좀 귀를 좀 기울이죠. 그렇죠. 친구들이 나와 같은 상황에 인생의 선배님이 뭔가 얘기를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공감대 형성이 돼서 더 깊은 상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버클리 아카데미 문이 열려 있는데요. 특히 무료 대입 상담을 원장님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꼭 아이 데리고 같이 가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러 가자. 이렇게 편하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972 515 0330입니다. 972 515 0330.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겨울방학 특강 지금 등록 중인데요. 특별히 DK넷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디스카운트를 주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고개 숙여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방송 들었어요. 인터뷰 들었어요라고 방송을 듣고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10%나 디스카운트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와, 연락 빨리 하셔야겠습니다. SAT 준비반, ACT 준비반, SAT 서브젝트 테스트반, 학교 과목 내신 관리반, 그리고 엘레멘터리 미들스쿨 캠프도 있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아이에게 맞는 프로그램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번호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972 515-0330번입니다. 스케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berkeley2academy.com 디켄의 730.com 업소록에서도 웹사이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10% 할인도 받으시고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좋은 그때그때 알아두면 좋은 방법, 팁, 너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오늘은 현명한 부모들의 자녀 멘탈 관리 비법을 알려주실 텐데요. 와, 제목이 굉장히 와닿으면서 꼭 필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세들이나 1.5세들을 자녀들을 둔 분들께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학기 말이다 보니까 아이들 스트레스가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SAT 준비하랴 아니면 이제 학기 말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늘 미터미나 마지막 메이저 그레이드가 이번에 있고 네. 이제 그거에 좌우쳐서 이제 성적이 A가 될 수가 있고 B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로서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 친구들은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에 이 친구들은 좀 입시에 대한 그런 멘탈 관리 따로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시기적으로 지금이 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6학년 때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입시를 접해보지 못했지만 네. 이제 미국에서도 하이스쿨 내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 이제 탑 아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동양 아이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런 학업에 대한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모여 있는 뭐 플레이노나 프리스코, 뭐 하일랜드 이런 쪽 다 이렇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학교에서라 그러니까 학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무슨 차별을 받는 거나 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음.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렇군요. 공부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동양 학생들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담들 있기 때문에 아이들 사실 필요하다라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부모님들이 케어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 특히 부모 세대가 직접 겪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1세대들은 저도 그렇고요. 저도 환경이 그래도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그 사고방식이 미국에 살아도 특히 학교 생활만큼은 한국 쪽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미국 친구들과 만나기 때문에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매일 미국 아이들과 또 선생님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그런 스트레스 굉장히 많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가족과의 이제 멘탈 거리가 좀 멀어지는 네. 시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엄마 아빠 세대하고 2.2 세대하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네. 또 겪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부모님들 쪽에서는 어떻게 조언을 해줄지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실 때가 있고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언을 받거나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감이 점점 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르니까 네. 그냥 탁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는 몇 학년 정도가 제일 이 멘탈 프로블렘이 심해지나요? 그러니까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다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제 네. 다른 점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있죠. 학년마다 또 접하게 되는 그런 부담감, 스트레스도 달라지는군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2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중2병은 중2는 아무도 건들면 안 된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네. 사실 이 사춘기 접근하기도 어렵고 얌전하던 아이가 막 난폭해진다든지 아니면 막 끝도 없이 음악을 듣는다든지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다든지 예상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년별로 또 우리가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키운다고 해도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는 정말 한국 못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또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잘 케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학년별로 어떻게 자녀들의 멘탈을 케어해줘야 되는지 그럼 9학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9학년 학생 케어 방법은요. 이제 9학년이 대입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이기도 해요. 9학년이요? 네, 그러니까 미들스쿨 같은 데서는 이제 이때 이제 이 시점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왜냐하면은 이제 미들스쿨 같은 데서 성적도 잘 나오고 공부도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하이스쿨로 들어오면서 점수가 뚝 떨어진다든지 음, 이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이게 네. 왜냐하면은 미들스쿨 때는 수업 자체가 쉬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많거든요. 아. 그래서 접대를 받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성적은 어느 정도 머리가 있으면 나온다. 네, 그걸 볼 그러니까 수 이제 있겠네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숙제만 해가고 그리고 수업 자체도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자기가 더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네. 쉽게 쉽게 좋은 점수가 나오고 그 좋은 점수를 보시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잘하고 있구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렇네요. 착한 중학생, 착한 점수 이렇게 그 편하게 받다가 9학년 딱 됐는데 어 얘가 받던 점수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똑똑하니까 뭐 숙제 공부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스터디 스킬이 없어지는 거죠. 어. 디벨롭 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아이러니하네요. 네. 오히려 머리가 있고 따라가고 뭐 해주는 대로 잘하니까 점수가 나오다가 정작은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막막해지는 그런 순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자기가 너무 공부를 잘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 나 천재인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왔다가 9학년에 미치면서 갑자기 나 자기가 바본가? 예 그렇게 그래서 그런 자존감이나 그런 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9학년 그렇기 때문에 대입의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9학년 좀 관리를 해 줘야 될까요? 성적 부분에서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하이스쿨 9학년 때부터 이제 성적이 퍼머넌트 레코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음. 이제 나중에 대학교나 이렇게 입시를 할 때 반영이 되는 어플라이 점수.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적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네. 이제 9학년 때부터 진짜 중요한 시기는 9학년, 10학년, 11학년 그레이드예요. 음. 그래야 이제 거기에서 가진 점수로 어플라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9학년 때 받는 랭킹 9학년이 끝나고 나면은 받는 랭킹이 있어요. 1년 끝날 때요? 네. 그러면 그 랭킹에 따라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지거든요. 어. 특히 근데 한번 그렇게 랭킹이 정해지면요. 위로 올라가기가 훨씬 더 힘들어져요. 어. 왜냐면은 나 자신도 더 열심히 해서 계속 좋은 점수가 나오더라도 네. 내 앞에 있는 아이가 똑같은 웨이트의 클래스를 하면서 똑같은 점수를 받아버리면은 그 랭킹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랭킹은 어느 정도로 나뉘어져 있나요? 뭐 세 랭킹인지 10단계인지 아니면 아이들마다 다 랭킹이 있는지? 아이들마다 다 랭킹이 있어요. 그치만 어. 이제 학교별로 랭킹을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는 그런 가 있거든요. 어느 어. 학교는 딱 탑 10%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안 보여준다. 그러면 아니면 안 보이는 친구는 랭킹이 어느 그 정도인지 순위에 안 몰라요. 들어간 예, 거군요. 그러니까 10% 안에 안 들어가거나 그 정해진 퍼센트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잘 모르죠. 그렇군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9학년 때 이제 프리레퀴짓 클래스들이 다 있고 하니까 네. 나중에 AP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꼭 들어야 될 학업들도 있기 때문에 클래스 셀렉션 같은 것도 잘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내신은 어떤가요? 9학년도 내신이 중요한가요? 네, 그죠. 왜냐면 거기에서 주어진 대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위로 가는 건 힘들어지지만은 네. 뚝 떨어지는 건 정말 쉽거든요. 아, 순식간에 그럴 그렇군요. 수가 있어요. 알면 알수록 정말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스트레스를 방지하고자 일부러 랭킹을 10학년 끝날 때까지 안 보여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10학년 끝날 예. 때까지.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모른 자기가 채 어디에 살아야 있는지 되는 모르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 알려주든 안 알려주든 어쨌든 9학년이부터 그 다 레코드가 대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학년인 것 같습니다. 성적 잘 받아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학년이 바로 9학년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9학년 성적부터 대입에 반영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갓 하이스쿨에 올라간 아이들이 9학년 첫 가을 학기에 학업적으로 좀 헤맬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의 내조가 너무 필요한 시기네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서 아이가 얼마나 빨리 잘 적응을 하는지 그거를 캐치를 하신 다음에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해야 될 게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잘 해왔으니까 넌 그냥 좀 더 열심히 해라. 음. 근데 열심히는 아이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자기도 좋은 점수를 받길 원하지만 방법을 모를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계속 A를 받아왔는데 그럼 더 이상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스터디 스킬을 디벨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든지 너는 여기 이런 포인트에서 노트를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선생님이 이런 과제를 줬을 때는 아마 선생님의 그 원하는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제 부모님들은 그걸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무조건 그냥 너 그냥 더 공부해. 열심히 해. 네, 열심히 해. 그러면 이제 친구랑 놀러 가려고 해도 안 돼, 너 공부해.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컨플릭 컨플릭트가 시작되는 시작되는 거죠.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도 열심히 해 외에 공부 방법을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 어떻게 해야 같으면은 되는지 알려줄 열심히 수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 기준이 다 틀리고, 또 성격도 다 틀리고, 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냐 하면 진짜 못 가르치는 선생님도 음. 종종 많아요. 음.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딱 이 과목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시간을 분배할지 뭐 플래닝을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 부모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는 버클리 아카데미 찾아가도 되는 거죠. 네, 그죠. 저 이제 보통 그런 학생들이 온다고 하면 파악을 한 다음에 너는 시간 조절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음. 오르가니제이션이 좀 더 있어야겠다. 네. 아니면 좀 디스플린이 좀 더 있어야겠다. 이런 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 9학년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방법, 멘탈 관리 방법 먼저 알아봤습니다. 하이스쿨 가면 혼자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하이스쿨 올라와서 갑자기 어려워진 학업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9학년 자녀를 케어하는 키포인트 같은데요. 많이 정말 가르쳐야 되네요. 그냥 버려두면 절대 안 되고요. 내려가도 다시 찾겠지, 올라오겠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학년으로 넘어가 봅니다. 9학년도 이렇게 관리할 게 많은데 10학년은 또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10학년이 되면은 이제 좀 더 멘탈 관리가 더 필요할 곳이거든요. 왜냐면 어, 이게 이제 학생들의 고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학년이요? 예. 그래서 일종의 현실 직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의 자각이 이때 생겨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미들스쿨 때는 이렇게 똑똑했는데 9학년 때 좀 이렇게 성적이 낮아지거나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셀프 스팀이 좀 그렇죠. 바닥되기 네. 때문에 그때부터 그런 것도 있고 난 저 애나 이 몇 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뭐 이런 걸 해서 좌절할 수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점수에 더 야박해져요. 더 깐깐하게 네, 점수를 더 깐깐하게 매기는군요. 주고 이때도 이제 10학년이 되면 이제 AP를 더욱 더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선생님들 내신 성적 때문에 이제 자존감과 이제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격려와 칭찬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선생님의 점수는 야박해지고 친구들은 내려가서 또 어떻게 올라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때 정말 심리적으로
멘탈 관리가 필수가 되는 시기가 바로 10학년인 것 같습니다. 자신감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하이스쿨에 올라와서 내신 등수나 GPA를 통해서 내 위치를 딱 확인하고 요즘 말로 현타가 온다고 하죠. 네. 내가 이 정도였어라고 알게 될 때 굉장히 충격이 올 것 같은데 특히 또 나이도 딱 사춘기 시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너 성적 왜 이렇게 나왔어? 이게 뭐야?" 이런 어.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더 멀어지죠. 그렇죠. 예. 점점 멀어지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예. 건너는 거예요, 네. 부모님하고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해 줘야 될까요? 스트레스는 좀 풀 수 있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이들이 성적이 좀 생각보다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아이들을 컨트롤을 어떻게 보통 하시나 보면은 그 프리 타임 있죠. 그거를 음. 없애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그러니까 아이들과 행아웃하는 타임 그런 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는 타임이라든지 뭐 다른 액티비티를 하는 시간들을 줄이고 "그 시간대 넌 공부를 해." 이렇게 한국적인 되거 방식이죠.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들 상황에서는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는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와서 자기도 속상한데 엄마 아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자기가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네. 더 힘들어지는 네. 그런 케이스네요. 네. 그러니까 음. 그런 걸 좀 주시되 거기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네가 성적을 이렇게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대화를 네. 하시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통합 뭐라 그러죠? 예. 풀어나가면서 풀어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네요. 사실 이렇게 엄마나 아빠도 이 시기에 성적이 딱 떨어지고 아이도 뭔가 디프레스가 온 것 같을 때 '좀 잡아야겠다.'라고 거꾸로 음. 생각해서 네. 더 타이트하게 더 잘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줘야겠다. "친구도 만나지 마. 네. 영화도 보러 가지 마. 교회도 가지 마. 볼링도 치지 예. 마." 뭐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 친구 만나지 마." 예.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네요. 그래서 네. 풀 수 있는 해소 방법을 오히려 열어 주고 풀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아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근을 좀 줘야 그쵸?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공부에만 이렇게 집착을 시키게 되면은 자기의 자존감과 공부와 성적과 이렇게 연관을 하기 때문에 음. 성적을 나쁘면 당연히 자기 자존감도 내려가고 예. 그렇죠. 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10학년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따뜻하게 서포트하고 도와줘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 우리 애는 제발 스트레스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의 그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실 때 쟤는 너무 태평한 것 같아." 맞아요. 그런 예. 경우도 그런 생각을 있거든요. 하는데 아이하고 대화를 해 보면요.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어. 앞에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예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할 때가 많고 이제 하지만 속으로는 다 예 있는 그래서 거죠. 혼자 그러면 어떤 때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꾸 부모님이 자꾸 막 옆에서 얘기를 하셔서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하고 학생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심이 예. 나오나요? 그럼 뭐 그때 우는 아이들도 있고 예 그러기 어머. 때문에 저도 쪼끔이나마 그런 걸 겪어 봤기 때문에 어. 예 그런 걸 잘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쪼끔 뭔가 좀 응어리 같은 게 풀리거나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다 여기서 자랐고 하기 때문에 통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자기가 학교에 자기가 다 문제가 있으면은 겪었으니까. 예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부모님께 와서 호소를 하면은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곤 하는데 이제 동양 아이들로서는 그게 힘들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나는 학업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거를 음. 부모님께 설명할 수도 아니면 이해를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음. 10 학년 정말 역시 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11 학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점점 졸업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11 학년은 어떻게 또 케어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11학년을 한국의 고3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대학에 대한 이제 자기의 미래에 대한 압박감이 이제 코앞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그냥 학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SAT, ACT 아니면 이제 거기에 마지막으로 넣을 수 있는 요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대학에 입시할 건지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어,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쌓이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그럼 실력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앵자이티 같은 걸로 그런 그렇죠. 압박감이 연습 때는 이렇게 잘하던 학생이 갑자기 진짜 시험을 보러 가면은 잘하던 만큼 이렇게 안 안 나오는 나오죠. 그래서 테스트 앵자이티 때문에 좀 시달리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풀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한국만큼 이제 수능 스트레스가 사실 SAT나 ACT도 압박감 무시할 수가 없네요. 그 아무래도 처음 큰 시험을 내가 스스로 가서 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게 대입에 영향이 간다라고 했을 때 친구들도 그 압박감 자기가 또 그걸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얘기하면은 누구는 몇 점 받고 또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했더라. 아 그거 안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하게 그러면 되는 교회에 가면은 맞아요. 누구누구는 뭐 만점 받았대 이러면 그냥 툭 던지는 말도 그게 상처가 될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 엄마 친구들은 왜 이렇게 다 공부를 잘하는 네. 건지 그렇습니다. 바로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가 11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중점적으로 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핸들해 줄지 번아웃 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11학년을 케어를 해야겠네요. 네. 네. 그러면 12학년 사실 제가 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12학년은 그냥 없는 학년이다. 그냥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왜 12학년을 그럼 두나.'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어요. 12학년 멘탈 관리 필요한가요? 네, 그 이제 12학년 이제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대입 원서를 넣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2학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아 그렇지만 2 학기. 1학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딱 원서 마감 날짜까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왔던 시험 점수를 마지막으로 본다든지 좀 없는 요소들,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이런 거를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에세이 특히 대입 원서에 쓸 에세이 같은 거를 되게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좀 수월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 점수는 원서 넣을 때 안 들어갈 그 12학년 건 안 음.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다른 요소들을 정리를 해서 해야 될 때거든요. 그렇네요. 사실 지금까지 킨더부터 12학년까지 이렇게 잘 걸어왔는데 마무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을 1학기에 원서 쓰고 여러 가지로 보충해 주고 포장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입시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 이렇게 해놓은 이 음. 성과들을 그냥 툭 던지듯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잘 모아서 포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과 투자를 에포트를 그만큼 써야죠. 네. 부모님들도 이 12학년 1학기 그리고 2학기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또 잘 지원을 하고 원서를 쓰고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이 시기가 이런 시기다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각 학년별로 잘 케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아이들과 9학년 때부터 뭐 미드스쿨 때부터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해 와셨으면은 이게 충분히 그냥 이번에 12학년이 돼 갖고 음. 그때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충분히 갈 길을 벌써 이렇게 다 터놓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해지죠. 그렇군요. 미리미리 세팅을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대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도 알죠. 이제 대화가 제일 어렵다는 것. 사춘기를 막 이제 지나는 9학년, 10학년, 11학년, 그리고 또 12학년까지의 우리 아이들 입시를 위해서 정말 이 학년 학년마다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 학년이 없고 또 그때마다 우리가 스트레스, 멘탈 관리를 잘 알고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아이들마다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배워 보니까요. 한국 입시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어렵고 더 입체적이고 더 잘 케어해 줘야 마무리가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업과 대학 입시 준비 사실 학생들의 몫이지만 또 부모 케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이드 역할 너무나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오늘도 너무 유익한 정보와 팁 주셨는데요. 아마 해당되는 부모님들께는 정말 좋은 정보였던 것 같아요. 현명한 부모들의 자녀 멘탈 케어 관리 비법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인터뷰 또 유튜브 DK넷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새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와, 2020년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숫자 2020년에 뵙게 되는데요. 특별히 1월 1일 그 마감인 사립대학 입시 원서를 준비하는 시니어 학생 부모님들 지금까지 대입 준비 과정에 투자한 뭐 레슨비, 과외비, 학교 활동비 정말 제값의 그 빛을 발하려면 원서에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관건인데요. 세부적인 원서 지도를 원하시는 분들 플레이노 at b2aprep.com 이나 972-515-0330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겨울 캠프 친구들 꼭 상담 받으시고요. 평균 점수 3,400점 향상 반 SAT 반에서 평균 점수 향상 4에서 5점 ACT 반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정말 한 해 동안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10% 디스카운트 주신다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서 6학년 때 와서 이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과 대화가 이렇게 좀 힘드시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은 저희가 브리지 역할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저희를 이용하셔도 돼요. 네. 사춘기 번역가 그 통역 해주시는 그런 것 같아요. 트랜슬레이터로 사춘기 네. 친구들.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새해에 만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